안녕하세요. 희주씨의 꿈의 오희주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무거운 이렇게 박스를 갖다 놨는데요. 사실 이걸 너무나 찍고 싶었는데, 제가 감기도 걸렸었고, 또 기자회견도 하고, 여기저기 또 너무나 만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래저래 좀 핑계가 있었습니다. 각설하고. 오늘 이 박스는 뭐냐면요. 제가 엄청 존경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녹색병 이렇게 알코올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드시다 보면 처음처럼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그 처음처럼이라는 글씨를 쓰신 선생님이 또 이 많은 책도 쓰셨거든요. 신영복 선생님입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서거 10주기를 맞이해서 어떤 얘기해도 될까요? 와디즈 펀딩? 거기서 이렇게 선생님의 그 책들을 이렇게 다 한 번에 판매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신청을 했고, 오늘은 이제 그 와디즈에서 나오는 신연복 선생님의 그 전집을 이 안에 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언박싱을 하는, 너무 떨립니다. 사실 제가 진짜 엄청 진짜 이 신연복 선생님은 어떤 뭐 진영의 논리로 사실 좀 많이 평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아쉬워요. 그렇게 평가를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아쉽고, 그것을 그 진영을 넘어서 저는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엽서가 있습니다. 보이세요? 2026 감사드립니다. 복된 새해를 축원합니다. 돌베개. 출판사 이름 진짜 돌베개. 얼마나 진짜 딱딱한 그 돌베개. 하지만 그만큼 껴있는 생각할 수 있게 한다. 돌베개.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 어떻게 열린 대문 너른 마당 두레상 한솥밥. 우리 너무 감동적이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보이세요? 진짜? 자, 이걸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든 이렇게 열 때 깔끔하게 하는 걸 좋아해서 커터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어, 우리 선생님의 그 달력이에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나요? 머리 좋은 사람이 가슴 좋은 사람만 못하고, 가슴 좋은 사람이 손 좋은 사람만 못하고, 손 좋은 사람이 발 좋은 사람만 못하다. 진짜. 야, 우리 여기에는 이제 신영복 선생님의 그런 어떤 소개들이 좀 나와 있어요. 경남 의량에서 태어나 해방과 한국 전쟁을 겪으며 밀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맞습니다. 부산 상고를 졸업하고 1959년 서울대학교 경제과에 입학. 4.19 혁명, 5.16 쿠데타를 겪으며 학생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러다가 이제 1968년 군부 독재에 의해 조작된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20년간 복역하던 중 1988년 8월 15일 특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20년, 네. 감옥을 인간학, 사회학 교실로 여기며 사람에 대한 애정을 토대로 한 관계론을 일구었고, 수감 생활 중 가족에게 보낸 엽서들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으로 출간되어 큰 울림을 주었다. 그 20년의 세월을 제가 감히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선생님의 진짜 엽서들이 이렇게 여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육군 교대소에서 이제 있었던 것이고, 대전교도소, 그다음에 뭐 쭉쭉쭉 나와 있고요. 사실 이게 되게 한정 세트로 나온 거라서 되게 귀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제가 신영복 선생님의 책을
많이는 봤지만 다 갖고 있지는 못했거든요. 지금 저쪽 책꽂이에도 있는 게 보면은 담론책 있고요. 여기 말고 제 본가 집에는 뭐 강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교회의 뭐 감옥으로부터의 사세, 총구의 추억,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책들이 아마 저 안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사실 좀 눈물 납니다. 아버님께 보내는 편지인데 진짜 진짜 멋진 달력이고요. 올 한 해 또 이렇게 신유복 선생님의 멋진 달력과 함께 보내질 저의 시간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다만 내일을 기다리는 날이다. 오늘은 어제의 내일이며 내일은 또 내일의 오늘일 뿐이다. 네, 참. 그리고 이제 달력을 봤습니다. 정말 우리 돌베개 선생님들 멋진 기획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케이스지만 참 버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죠? 한솥밥. 되게 저랑 같이 한솥밥, 우리 같이 한솥밥 드시지 않겠어요? 자, 와, 무거워. 무거워. 보이시나요? 이 알참. 이 알참. 책상이 막 흔들릴 정도로. 따다다다다. 우와! 으아! 야, 진짜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 이거 문진이거든요. 이거 사실 이것도 너무 갖고 싶어서 그냥 풀세트로 저 신청했는데 이게 조금 까졌어요. 좀 아쉽지만 케이스니까 그래도 이 책을 볼 때 정말 튼튼하게 눌러진 문진인데 진짜 무거워요. 보이시죠? 와, 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살면서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정말 멋진 일이지만 저는 우리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사실 그 20년의 수감 생활이 없었더라면 이런 주옥 같은 글들과 정말 우리의 마음을 예리하게 찌르는 이런 생각들이 정말 언어로 탄생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도 정말 신여복 선생님께서 남긴 여러 가지의 이런 글들을 함께 제 안에 품으면서 정말 좋은 사람으로 계속 성장해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왜 마음이 찡하죠? 자, 드디어 책을 열어보겠습니다. 와, 됐다 멋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권. 네, 11권이고요. 우와, 진짜 무겁다. 보이시나요? 빠밤, 빰, 빠밤. 우리 돌베개 진짜 디자인 하나 끝내줍니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뒤에 신영복 전집 돌베개 써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보이시나요? 여기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고요. 여기는 나무야 나무야. 세 번째 더불어 숲. 네 번째는 강의. 다섯 번째는 담론인데요. 저는 이 책을 어떻게 보면 제일 좋아하고 신여복 선생님의 그 마지막 그 강의를 이렇게 압축시켜서 담아놓은 책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신영복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노래고 또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시면서도 이제 전역하는 사람들에게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또 그런 시간에 부르셨던 그 노래의 한 소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고 더불어, 그다음에 처음처럼. 이게 사실 우리가 많이 마시는 그 소주에 있는 처음처럼인데 여기에는 진짜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 처음처럼이라는 것이 그런 첫 마음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항상 그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그리고 청구회의 추억, 변방을 찾아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봉건제 사회의 해체에 관한 고찰.
이거는 제가 사실 잘 몰랐던 책인데 굉장히 멋집니다. 하나하나 좀 안을 볼게요. 이 색깔이요, 여기 안에 그 있잖아요. 책 딱 그 이름은 모르겠지만 보이세요? 색깔? 다 다릅니다. 엄청 멋있죠?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쫙 이렇게 멋집니다. 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신영복, 옥중서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기, 신영복. 우리가 이제 세기의 경일기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선생님께서 쇠기라고 이렇게 본인을 표현하신 것은 사실 우리가 듣는 것들이 좀 부족하다, 뭐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좀 우리가 들어도 정말 잘 듣지 못한다,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감옥으로부터 사색에서 딱 가운데에 이 끈이 있는 곳에 있는 한 소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햇볕 속에 서고 싶은 여름, 부모님께. 벌써 눈물 날라가네. 5월 22일자 하서 진작 받았습니다. 어머님께서도 평안하시리라 믿습니다. 배운 지 한 달도 채 못 되었는데 무척 오랜 듯 생각됩니다. 순자와 한비자를 읽고 있습니다. 순자와 한비자의 글은 다른 제자들의 글이 입고 있는 소위 도덕의 위장을 시원하게 벗어버림에서 오는 직절함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술이 승하여 인성을 홀씨하는 흠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 비유의 적절함이나 의의 깊음에 있어서는 탁절함마저 느끼게 합니다. 이제 6월 중순, 피부가 창백한 사람들이 햇볕 속에 서고 싶은 여름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간에 두루 평안하시길 빕니다. 1980년 6월 9일 이라고 선생님께서 쓰셨습니다. 80년이면 수감생활 하신 지 12년째 되던 해입니다. 금방 읽을 수 있는 책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순간. 왜냐면 이게 좀 단락단락이 짧아서. 근데 사실 선생님의 책은 빨리 읽기 사실 되게 어려운 게, 저는 사실 이 담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챕터별로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한 챕터 한 챕터를 딱 읽어오고, 뭐 일주일 동안에 그 챕터만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일주일 있다가 뭐 독서 모임에서 의견을 나누고, 전 그렇게 해서 저 책을 한 3번 정도 봤는데 그렇게 해도 전혀 질리지 않고 정말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는 책이고요. 다음은 나무야입니다. 앞에 선생님에게 사진이 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여기도 있을까요? 여기도 있습니다. 오, 너무 멋지신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운데에 여기 딱 있는 한 소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여기는 선생님이 또 이런 그림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좀 선생님 좋아하는 그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삶과 죽음의 현장인 바다를 터전으로 하여 살아가는 제주도에서는 이와 같은 빛과 그림자의 결합은 너무나 당연하고 일상적인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 땅의 역사와 현실은 이처럼 우리를 삶의 참모습 앞에 세워놓습니다. 삶의 참모습은 가장 알기 쉬운 교훈입니다. 제주도는 당신도 잘 알다시피 조선시대 500년 동안 이곳으로 유배된 사람이 700여 명에 이르는 절해 고도의 유배지였습니다. 추사 김정일을 비롯하여 이익, 최익현, 김윤식, 박영효, 이승훈 등 당대 최고의 학문과 사상을 지닌 사람들이 이곳에 적거하였습니다.
쭉 내려가면서 제주도에서 내가 당신에게 전할 수 있는 소식은 환상과 실제, 아픔과 기쁨, 좌절과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나무야 였고요. 세 번째, 더불어 숲입니다. 우리 신현복 선생님, 짜잔.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파리 바스티유 광장 사진이 있고요. 바스티유 광장에는 감옥이 없습니다. 광장의 포도 위에 남아있는 다망색 초석에 긴 띠가 감옥의 형체를 짐작케 할 뿐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신현복 선생님께서 세계 여행 이렇게 다니시면서 썼던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요.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서브 타이틀이 나의 동양고전 독법이에요. 저도 이 책도 사실 제가 있던 독서 모임에서 같이 읽었던 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현복 선생님의 멋진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자, 가운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긴 이야기가 있지만, 자, 여기에 이제 다음은 맹자 진심 하편에 있는 구절입니다. 라고 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향원을 싫어하는 것은 사이비를 증오하기 때문이다. 자주색을 싫어하는 것은 빨강색을 어지럽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선생님의 이야기는 향원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나로서는 이 구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감옥을 하나의 마을로 치자면 그 마을에는 나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라는 기준이 물론 문제이긴 합니다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느 곳에나 다수로서의 민중은 존재하는 법이며 다수는 항상 선량하다는 사실입니다. 네, 선생님 말씀 맞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자, 그 다음 책은요. 제가 제일 페이버릿하고 사랑하고 애정하는 담론입니다. 신현복 선생님 강의하시는 모습이 참 멋지시죠? 제가 진짜 인생을 정말 자주적으로 스스로가 잘 살아나가야겠다라고 많이 다짐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톨레랑스에서 노마디즘으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예전에 같이 좀 운영했던 저희 북클럽이 있는데 저희 북클럽 이름이 북클럽 노마드입니다. 여기서 따왔던 거고요. 이 책 역시 가운데에 이 부분을 딱 보면은 양복과 재봉틀이 딱 여기 되어 있고요. 이 양복과 재봉틀은 사실 장자의 기계론에 대한 장자와 어떤 그 사람의 노동, 그다음에 기계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그 중에 있는 한 구절 한번 읽어보면 사람의 정체성은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노동이란 표현이 어색하다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가 영위하는 삶에 의해서 자기가 형성되고 표현됩니다. 그러나 도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와 소유와 패션이 그 사람의 유력한 표지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라는 복잡하고 바쁜 공간에서는 지나가는 겉모습만 보입니다. 집, 자동차, 의상 등 명품으로 자기를 표현합니다. 교도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관계가 표피적이지 않습니다. 1년 365일을 함께 생활합니다. 그 사람의 적나라한 모습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쭉 쓰여 있습니다. 네, 신영복의
마지막 강의 담론이었고요. 다음은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여기 앞에 담론에도 좀 나와 있지만 이거는 이제 신영복 6호라고 써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노래를 하셨다고 하죠.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네, 이런 가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진짜 멋지시죠? 모든 게. 짜잔. 여기 또 가운데 있는 구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더불어 숲이라는 이미지에 남다른 애정을 갖는 까닭은 그것을 마음속에 그림으로 간직하기 시작했던 곳이 삭막한 감옥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독방에서 가끔 혼자서 읊조리던 엘 콘드로 파사의 노래가 계기였다고 기억한다. 나뭇가지 끝을 떠나지 못하는 달팽이보다는 하늘을 훨훨 날아가는 참새가 되고 싶고 못보다는 망치가 되고 싶다는 첫 구절은 당시 갇혀있던 나로서는 매우 가슴에 와닿는 시구였다. 이 엘 콘드로 파사가 그 노래죠.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따단딴 따단딴 딴따란딴. 우리 신현복 선생님의 이거였고요. 자, 이제 몇 권 안 남았습니다. 신영복과의 대화 손잡고 더불어입니다. 네. 선생님의 모습이 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께서 사실 저한테 하시는 얘기 같네요. 정치란 무엇인가? 평화와 소통과 변화의 길이다. 광화문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길이다. 사실 제가 며칠 전에 광화문에서 이제 서울시장 출마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사실 요즘에 광화문은 좀 역사적으로 우리가 좀 우리의 민족의 삶에 좀 이렇게 간철됐던 그런 광화문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관광객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저처럼 어떤 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뭐 시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자회견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어떨 때는 무슨 축제를 여는 장이기도 한데 글쎄요 어떤 그 옛날에 그 의미가 지금도 같이 내려져 오고 있는지는 저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이 선생님 질문자의 글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렇게 파란 색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이렇게 보면 사실 이렇게 대화로의 형식으로 된 책은 제가 이제 그 리영희 선생님도 굉장히 존경합니다. 선생님의 그 책이 저쪽에 있는데 대화도 약간 이런 형식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한번 간단한 좀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종합예술이란 말을 했는데 예술이라는 것은 과학과는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 접근을 한다면 당연히 각 부분이 갖고 있는 역량 분석이라든가 또는 모순과 대치할 위치라든가 하는 것을 밝혀내고 나아가 어디서부터 어디와 연대하고 어떤 순서를 밟을 것인가 하는 사고를 하게 되지만 종합예술이라는 관점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직선이 아닌 곡선입니다. 산술, 사칙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이지요. 라고 쭉 하면서 선생님께서 말씀을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다음 책은 처음처럼입니다. 신영복의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런 경건한 분위기에 왠지 소주잔을 기울여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렇게 문화가 무섭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소주는 처음처럼입니다. 제가 신윤복 선생님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고요. 야, 선생님의 마지막인데 첫 말씀 너무 좋아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길게 보면서 먼 길을 함께 걸었으면 합니다. 저도 그 길에 동행할 것을 약속드리지요 라고 선생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가운데에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멋있다요. 여기에는 속도와 가속이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보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속도는 속도는 가속으로, 가속은 질주로 이어집니다. 자동차를 타고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1m의 코스모스 길은 한 개의 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이 가을을 남김없이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꽃길이 됩니다. 라고 선생님께서. 이 책은 이렇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구가 있어요. 언약은 강물처럼 흐르고 만남은 꽃처럼 피어나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 언덕에 올라 흘러가는 강물에 마음을 띄웁니다. 떠나간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수많은 약속들을 생각합니다. 때늦은 회한을 응어리로 앓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는 한 송이 빛나는 꽃으로 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강 언덕에 올라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리고 다음은 청구회의 추억입니다. 굉장히 얇은 책자고요. 선생님의 정말 영하시던, 아마 이때가 그 학생들 데리고 좀 이렇게 강의하고 이렇게 수업하셨던 그때 모습인 것 같고요. 자, 야, 이거 뭐 네, 맞습니다. 청구회의 추억. 와, 이 저기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께서 공부도 가르치시고 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가운데 부분을 읽어보면요. 과연 길 저편에 전봇대 뒤에 꼬마 둘이 서 있었다. 우리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리자 그 두 명의 꼬마는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같이 전봇대 뒤로 몸을 숨기고 있는 것 아닌가. 나는 그 두 명의 아이가 틀림없이 좋은 아이라고 생각했다. 전봇대 뒤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마음씨야말로 딱할 정도로 착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전봇대 뒤에 있는 두 명의 신입 회원을 이리로 데려오기 위하여 4명의 꼬마가 모두 달려갔다. 내가 이 2명의 꼬마와 악수를 하고 나자 그제야 이 2명에 대한 칭찬과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그 아이들을 만났던 그 추억들이 있고요. 청구의 추억의 원본이 책 마지막에 이렇게 실려 있거든요. 한번 사서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변방을 찾아서라는 책입니다. 글을 쓰시는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짜잔, 멋있으시죠? 이 책은 이제 선생님께서 경향신문에 연재했던 그런 글들을 이제 모아서 쓴 책입니다. 이 가운데가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이 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여기에 있는 또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7 한많은 생애를 마감한 난설한 허초희, 그리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허균의 생애는 역사의 비극이며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우리 현실의 단면을 보여주는 듯하였다 라고 선생님께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선생님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봉건제 사회의 해체에 관한 고찰, 책이 신영복 연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선생님의 모습이고요. 봉건제 사회의 해체에 관한 고찰, 노동력의 사회적 존재 양식을 중심으로 라고 이렇게 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의 1964년 석사 학위 논문이고요. 이 논문을 보면 이때의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기록이 대담 부분으로 좀 이렇게 들어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야, 이 시절에는 사실 타이핑이 없잖아요. 정말 명필이십니다. 선생님께서 붓글씨 굉장히 잘 쓰시잖아요. 명필 어마어마하십니다. 논문 이렇게 쓰셨습니다. 아, 이런 거 보면 요즘에 우리가 막 AI 뭐 동원해서 막 쓰고만 하잖아요. 사실 살짝 좀 부끄러워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야, 선생님의 논문은 야, 네. 제가 좋아하는 붓글씨 중에 하나는 또 횡림회춘이라는 그 문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아, 선생님께서 2016년에 76세에 이제 별세하셨습니다. 여기 좀 나와 있는데 연보가 있습니다. 1941년 한세 한 살. 선생님 한 살이세요. 보이시죠? 네, 8월 23일에 3남 2녀의 자녀 중 넷째로 태어나셨습니다. 귀여우십니다. 중요한 걸 제가 이거는 아는 내용인데 네, 전장의 아이들 그림입니다. 선생님의 얘기가 쭉 나와 있고요. 아까 이게 선생님이 그 대학 시절 사진이었나 봐요. 그리고 진짜 이거는 이제 선생님께서 그 군사 재판을 받으시던 그 사진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때부터 20여 년간의 어떤 그 수감 생활이 시작되셨죠. 아, 진짜 어떻게 29세 때 들어가셔서 뭐 교도소를 참 많이 옮겨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48세, 제가 아직 48세가 안 됐는데 만약에 제가 진짜 29살에 수감돼서 야,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제 나이 때는 수감 생활 중이어야 할 텐데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선생님이 이제 출소하실 때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신현복 선생님이시고요. 네, 선생님 이제 강의하시던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쭉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선생님 이제 세계 여행도 많이 하셨고 국내에도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글도 쓰셨잖아요. 해외를 다니셨던 건 아마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연재를 하시면서 다녔던 걸로 알고 있고 경향신문에서도 하셨고 그 다음에 네, 여기 지금 한국에 있는 그 어디야 금강산 여기는 북한이죠. 여행 당시 구룡폭포에서 가셨던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 교수님이 돌아가신 2016년 사진이 이렇게 있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2016년 76세 1월 15일 오후 9시 30분경 서울 목동 자택에서 별세하다.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성공회대학교 학교장으로 장례를 치르다. 8천여 명이 조문하고 1800여 장의 추모 엽서를 작성하다. 18일 오전 11시 성공회대학교 성당에서 연결식이 엄수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25년까지 구주기 추모식이 엄수되다까지가 마지막에 어떤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의 어떤 신여복 선생님의 전집을 이제 언박싱을 해봤는데요. 정말 이렇게 저는 항상 잘 살고 싶다라는 게 제 인생의 모토거든요. 잘 살고 싶은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내가 무엇 하며 살아야 할지 잘 모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고민 때문에 어떤 날은 내가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건지, 내가 뭐 하고 사는 건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이런 고민을 사실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모든 답은 제 안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사실 힘들 때는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우리가 좀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 읽었던 이런 책들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책을 읽어야 되고 또 좋은 사상과 좋은 철학과 가치를 내 안에 이렇게 많이 쌓아두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신여복 선생님의 책을 통해서 좀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됐고 그때 그 책을 같이 읽고 공부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많이 이렇게 배운 것 같아요. 어떤 물건을 보는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좀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볼 수 있고 그것들을 더 가치 있게 더 소중하게 또 때로는 다른 관점으로 비판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읽고 마음의 양식으로 항상 쌓는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선생님 책이 이렇게 멋지게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선생님의 책을 가까이 하고 항상 나 자신을 그러니까 좀 갈아내는 일들을 계속해야겠다가 생각이 들고 제가 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선생님께서 겨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겨울이 사실 옛날에는 굉장히 추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겨울이 그때처럼 춥지 않다는 거죠. 근데 춥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날카롭게 갈아낼 수 있는 계절이라고 선생님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사실 이제 지금도 사실 2월달이고 춥지만 우리가 삶에 있을 때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를 그냥 마냥 괴롭게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시기에 내 자신을 갈고 또 닦고 정말 나를 날카롭게 나의 생각들을 날카롭게 나의 가치와 철학을 날카롭게 이렇게 갈아내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또 그런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순탄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고 또 앞으로의 또 삶들을 제가 더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언박싱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이렇게 좋은 글을 남겨주신 신현복 선생님께 정말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어렵게 보내셨던 그 20여 년간의 수감 생활을 제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제가 감히 이해한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조차 조금 많이 죄송해요. 선생님께서 어려웠던 그 시간이 저희에게는 굉장한 빛과 그런 견인의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어쨌든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정말 나중에 저도 이렇게 하늘나라를 가게 되면 선생님 뵈면 정말 큰 절 한번 올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우리 신여복 선생님의 그 전집 언박싱을 마치겠습니다.